지금 당장 한국에 대한 모든 미사일 제약을 해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의 안보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미국 의회 한복판, 백전노장이라 불리는 노의원의 사자 후에 장내가 얼어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돈 안 내면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의 팔다리를 묶어두었던 초강대국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제발 동맹을 유지해달라고 손발이 닳도록 빌고 있는 이 황당한 역전 현상. 대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용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독자적인 타격력을 완성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시나리오. 갑과 을의 위치를 단숨에 뒤집어 버린 그 경악스러운 실체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힘, 그 충격적인 현장을,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싶으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위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 스미스입니다. 하버드에서 비교문화학을 가르친 지 벌써 35살,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을 이 상아탑 안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제 강의실은 평소보다 유독 차갑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앞에 앉은 이 젊은이들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속 세상을 유영하며 자기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무관심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던지려 합니다. 몰락해가는 제국의 오만한 후예들에게 우리가 잊어버린 인간의 야성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작정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를 보며 진심으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분노했다면 그 불꽃으로 무엇을 태웠습니까? SNS에 짧은 글 하나 올리고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라 자위하며 잠든 것은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총성도 없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을 때 민주주의의 심장 박동은 멈추는 법입니다. 불과 얼마 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만을 검색했습니다. 70년 넘게 피로 맺은 동맹을 보작 장사꾼의 논리로 난도질하는데도 이 위대한 제국의 시민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던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런 여러분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칠 한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명 흡수 장치를 가진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옆에서 무려 5,000년이라는 세월을 단 한 번도 녹아들지 않고 버텨낸 기적 같은 민족입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단순히 부지런해서, 교육열이 높아서? 아닙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그들의 지독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그들은 등이 벽에 닿았을 때 비로소 웃으며 달려드는 야수들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한국은 고작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학생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보는 한국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중국이 가장 탐냈던 기름진 땅을 가졌으면서도 5,000년 동안 중국의 이빨이 가장 많이 부러지게 만든 땅입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바로 문자입니다. 중국 문자를 받아들인 모든 민족은 서서히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5세기 세종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독자적인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기득권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반대할 때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말로 생각해야 우리가 우리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정신의 성벽입니다. 그들은 그 성벽 안에서 5,000년의 야성을 고스란히 보존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묻습니다. 그래봐야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제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2년 동안이나 미국의 미사일 지침 아래 손발이 묶여있던 한국이 어느 날 조용히 그 족쇄를 끊어내고 세계를 경악시킬 파괴력을 완성했을 때 펜타곤의 장성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독자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만한 제국이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며 거드름을 피울 때 한국은 실력이라는 가장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시스템이 흔들리면 스스로 시스템이 되는 민족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밀려날 때 평범한 농민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병이라는 존재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기묘한 본능입니다. 나라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 내가 굶주릴지언정 적에게 내 쌀 한 톨 내주지 않겠다는 그 지독한 청야 전술의 유전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뉴욕의 약탈 소식을 보며 한숨 쉴 때 한국인들은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집안에 숨겨둔 금반지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집단적 결집력 앞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은혜는 잊지 않되 당한 수치는 100배로 갚아주는 민족입니다. 70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에티오피아의 노병들에게 지금도 보청기를 보내고 그 후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반면 자신들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수출 규제로 발목을 잡으려 했던 이웃 나라에게는 단 1년 만에 소재 독립이라는 완벽한 응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지독한 인성과 도끼가 지금의 한국을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강의실에 정막이 흐릅니다.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승전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인공지능 혁명과 국방 전략이 왜 한국의 손끝에 달려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국의 오만이 꺾이고 한국의 야성이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한 그 충격적인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강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방금 제가 던진 한국의 야성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한국인의 이 지독한 생존 본능은 단순히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명 흡수 장치를 가진 나라, 주변의 수많은 민족을 집어삼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동이족, 거란족, 여진족,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그 찬란한 민족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중국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민족, 한국인들만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언어를 쓰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당당히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한 학생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답합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도끼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길지언정 정신은 결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기마군단이 전 세계를 짓밟으며 유럽까지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를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정복자들이 한반도에 들이닥쳤을 때 한국인들은 항복 대신 강화도라는 작은 섬으로 들어가 무려 30년을 버텼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갯벌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의 백성들은 산성으로 들어가 굶주림을 견디며 싸웠습니다. 그 지독한 항전에 질려버린 몽골 제국은 결국 정복이 아닌 타협을 선택해야만 했죠. 이것이 한국인의 싸움 방식입니다.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야성은 더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고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란을 떠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보통의 나라라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도 보급을 해주는 국가도 없었지만 평범한 농민과 선비들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병입니다. 내 집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 낫을 들고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죽창을 깎았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시스템이 되어 나라를 지탱한 겁니다. 이런 유전자는 현대에 와서 더 놀라운 모습으로 폭발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못 배워서 고생했지만 너희는 배워야 한다는 그 눈물겨운 집념이 지금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을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이죠. 1997년 국가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아기 돌반지를 들고 나오고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국가의 빚을 갚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이건 계산으로 설명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그 처절한 공동체 의식. 그것이 바로 한국인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미국인들이 재난 앞에서 서로를 약탈하고 마트 문을 부술 때 한국인들은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빗속에서 줄을 서면서도 새치기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사버리면 이웃이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배려와 질서,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이 응집력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금반지를 들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심이 서려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갈아온 그 야성의 칼날이 이제는 미사일이 되고 반도체가 되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제국의 오만함에 가려 보지 못했던 진실. 이제 그 두 번째 막이 오르며 한국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친구가 되면 간이라도 빼주지만 적이 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독종들인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펜타곤의 한 회의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고 장성들의 한숨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한국의 팔다리를 묶어두었던 이들이 이제는 제발 한국이 등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기묘한 풍경. 그 중심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거인의 족쇄를 끊어버린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스미스입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인들의 야성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제게 귀띔하더군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 지침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들은 우리 지침을 비웃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성벽의 이름은 바로 현무와 비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탄두 중량을 억제해 왔습니다. 말 잘 듣는 파트너로 남으라는 사실상의 무장 해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굴욕의 시간 동안 침묵하며 오직 실력만을 갈았습니다. 미국이 돈 안 내면 나간다 라고 협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한국은 당황하는 대신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며 솟구쳐 오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던 날 펜타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집니다. 핵 없이도 전략적 억지력을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종들의 등장이었죠. 미국에 의존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파트너가 된 겁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뒤집히는 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도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하며 우리 없이는 너희 경제가 멈출 것이라며 코웃음 칠 때 한국인들의 잠자던 야성이 다시 한번 깨어납니다. 일본 관료들은 한국 기업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러 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죄 대신 연구소에 불을 밝혔습니다. 낮과 밤을 잊은 채 일본이 막으면 우리가 만든다는 일념으로 단 1년 만에 소재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고 비명을 지르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한국인이 가진 인과응보의 방식입니다. 선을 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이 실력과 만났을 때 제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민족의 생존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민족의 죄인이 된다라는 각오로 영일만 바다에 몸을 던질 각오를 했던 그 처절함이 지금의 세계 1위 반도체와 찰강을 만든 엔진인 겁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룰에 순응하던 한국은 없습니다. 압박이 오면 굴복하는 대신 실력을 키웠고 협박이 오면 무릎 꿇는 대신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실력 없는 자주권은 허상이지만 실력 있는 자주권은 제국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제 숨죽인 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없이 살 수 있느냐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5,000년의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야성, 그 뜨거운 에너지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고 당한 수치는 실력으로 되돌려주는 이 위대한 민족의 품격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마지막 전율의 탄장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펜타곤의 웅장한 회의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실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 앞에 제국의 오만이 꺾이는 순간을 목격한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몰락하는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한 줄기 희망, 즉 한국인의 야성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스미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 즉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정과 수치를 실력으로 극복하는 원이 만들어낸 인격적 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인들은 친구가 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지만 적이 되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자에게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 대가를 묻는 무서운 독종들입니다. 그 독종들이 이제 기술이라는 창과 민주주의라는 방패를 들고 세계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가난한 노병이 한국이 보내준 보청기를 끼고 70년 만에 세상의 소리를 다시 들으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는 전 세계 제국들이 이익을 위해 동맹을 배신할 때 한국만이 지키고 있는 신의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그 오만한 수출 규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인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연구소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슬퍼할 시간에 설계를 수정했고 절망할 시간에 새로운 공정을 찾아냈습니다. 단 1년 만에 일본을 압도해버린 그 지독한 집념은 이제 전 세계 반도체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했을 때 한국이 매달릴 거라 믿었던 이들의 계산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대를 점검했습니다.
당신들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실력이 있다라는 그 담대한 선언 앞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백악관과 펜타곤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주한미군을 묶어두게 만든 힘,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온 자주권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드라마가 재밌어서도 노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몰락하는 구질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들이받는 한국인의 야성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든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저렇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경외심이 한국을 향한 열광의 실체인 겁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5,000년 동안 응축된 그 지독한 도끼가 현대의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을 만나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국들이 늙고 병들어갈 때 한국은 5,000년의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젊은 사자처럼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불이 켜지고 학생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누군가는 한국인처럼 체념하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고 누군가는 위기를 재료로 쓰는 법을 깨달을 것입니다. 배움에는 방향이 있다고들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수백 년의 역사가 이제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지혜는 바로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5,000년의 풍파를 건디고 일어선 저 거인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걷는 길이 곧 인류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이 지도 위에 작은 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위대한 인간의 본질을 거대한 빛으로 보이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을 건드리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정의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의 당당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야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 전 세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불꽃이 되어 우리 모두를 깨우고 있습니다. 각오가 승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민족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